안녕하세요. 프랭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정권 인수를 회방하는지가 관심일 뿐입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국가 정책과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대체로 바이든 당선자를 환영하는 편이고 러시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며 한국도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골치 아픈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와 아베와의 브로맨스로 국제 정치에서 무례한 태도로 재미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내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바이든에게 저주를 보냈는데 결국 바이든이 승리한 것입니다. 복잡한 일본 언론의 변화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일본의 많은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판이 미국의 유권자에게 도달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데도 부지런히 비난을 합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히다카 요시키 수석 연구원은 바이든은 조금 모자란 인물이다. 확실한 정책적 입장이 전혀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히다카는 바이든은 32년간의 정치 인생 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은 적이 없는 실패의 정치인이며 트럼프는 단지 C19를 만나서 재수가 없을 뿐이다. 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고모리 요시히사 산케이 신문 워싱턴 주재 특파원은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미국 언론과의 데스매치이다. 바이든은 보이지 않는다. 치매 의혹까지 있는 바이든 후보의 실언과 건망증과 실수는 계속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치매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지난 실언과 실수 등을 나열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아예 제목 자체가 트럼프는 이긴다 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는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다치바나 사토시 박사의 칼럼은 트럼프는 압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 그를 돕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상당히 긴 칼럼이지만 탐욕스런 이익 구조와 집단 카르텔이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했는데 트럼프가 일거에 깨뜨렸다.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기득권이 중국과 짜고 다시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간문주는 트럼프의 대역전 시나리오는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라는 칼럼에서 트럼프의 역전을 예상했습니다. 4년 전부터 탄탄히 다지고 있었던 숨은 지지자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의견입니다. 원로 기자인 기무라 타로는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을 마쳤다. 이번에도 무조건 트럼프가 승리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기무라의 이런 발언에 대해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일본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사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며 동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에 대한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트럼프의 승리를 기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 후에는 언론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면면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의 사람들이며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날 사람들이다. 오바마 정권 때 오랫동안 일본을 괴롭혀왔던 관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스스로 지역 안보를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며 결국 군비 확충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중국 견제를 위해 수시로 미일 합동훈련이나 호주와의 연합훈련이 쉽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바이든의 당선은 일본과 대만에게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산카쿠 열도에 중국 배가 침범을 하고 전투기가 날아와도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것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죠. 이런 일본의 현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혐한에만 눈이 돌아가는 일본인들은 낭보, 바이든은 대북 강경파로 혐한이다, 아싸 하고 정신없는 트윗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이든은 친중파이며 반일의 모습이다. 이제 일본은 어떻게 바이든과 사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현직 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을 때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깊은 우려를 한다 라고 말을 바꿔서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물 등이 강력한 반박과 표현으로 일본을 지지해주던 것은 이제 꿈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바이든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 등 친한적인 태도를 보여준 사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 일본의 횡포를 방관했던 트럼프와는 다르게 바이든은 일본의 책임을 지적할 것으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용공 배상 문제에도 바이든은 일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할 것이기에 일본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반일이고 친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와 아베처럼 브로맨스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특집 기사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교체되는 행정부의 3,000명 내외 인력에 대한 관계를 좋게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사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주간문춘은 오늘 미국 새 정부 4개의 의문, 바이든은 센카쿠에 중국이 침입하면 미군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특집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 자체가 불안에 떠는 일본이 보입니다. 바이든의 공약집을 분석한 기사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적혀있지 않다고 실망을 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라고 딱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침입했을 때 미일 안보가 발동될까 라며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주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스가 다음으로 일본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올라와서 일본인들이 화들짝 놀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트럼프가 지난 10월 말경에 측근들에게 외국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어봤다는 것이고 영국과 브라질, 필리핀이 후보에 오르다가 최종으로는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뜻은 일본 정부에 전해졌고 내각이 법 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허구 신문에서 만든 가짜뉴스라고 밝혀졌지만 잠시라도 일부 일본인들이 가슴 설레하며 트럼프 총리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라도 와서 일본 제일주의라면서 좌충우돌 나서면서 일본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들킨 것 같네요. 중국 관영 매체가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관련 언급을 비난한 데 대해 BTS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중국의 실수였다며 중국이 K-팝 거인과의 대결에서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출신 언론인 아서함은 27일자 WP에 게재된 중국은 K-팝 거인과 싸우면서 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BTS 수상소감 논란을 소개한 뒤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썼다. 앞서 BTS의 리더 김남주는 지난 7일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벤플리트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원론적인 발언이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침략한 건 미국 측이다. K-팝을 좋아하는 애들은 모두 매국노다라고 반발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도 BTS는 과거 대만을 국가로 인식하는 발언도 했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WP는 이에 대해 중국은 BTS를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자국의 정치적 중요성을 재천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중대한 실수였다라고 지적했다. 암이라고 불리는 BTS의 팬층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성적 지향, 국적을 막론하고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빨리 사그라든 데는 중국 BTS 팬들의 열정도 한몫했다고 WP는 분석했다. 중국 아미들은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며 BTS를 변호했다.
중국 아미는 2016년 중국 정부의 한국 제품 금수 조치로 BTS의 모든 음악 및 홍보 활동이 중단됐을 때도 대리 구매를 통해 BTS의 최신 앨범 22만 장을 중국으로 수입했었다. WP는 중국 정부는 BTS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소평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만연한 시기에 BTS가 팬들에게 주는 위안은 상당하다. 정부가 종교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WP는 또 중국 정부는 문화적 관점에서도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고위 정부 관리가 보이밴드와의 싸움을 선택했다는 이 당혹스러운 광경은 중국이 원하는 무적 이미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WP는 끝으로 최근 중국이 UN 인권이사회에서 가입 후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창조 산업을 지원해왔다고 조언했다. 중마윈 파격적 당국 비판에 무지, 오만 vs 포용해야 논쟁. 중국 최고 부호 마윈의 파격적인 금융 당국 비판 발언을 놓고 중국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28일 신랑제경 등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 전문가인 순광후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마윈의 연설은 금융에 대한 무지와 오만으로 가득 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마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의 여러 인터넷 뉴스 포털에 소개된 이 글에서 순광후이는 마윈의 발언은 자신의 위험 관리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자 금융기업의 위험 관리 능력을 경시한 것이라며 그의 오만의 원인은 무지와 성공에 있다고 마윈을 공격했다. 그는 마윈이 은행을 전당포라고 폄하하고 상업은행이 과도하게 담보에 의존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만이자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병폐라고 덧붙였다. 순광후이는 마윈이 노인 클럽이라고 비유한 은행 건전성 규제 시스템 바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윈은 바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경제 매체 카이자 재경은 논평에서 바젤 반대는 인터넷 거두의 이기적인 포식자로서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금융혁신은 당연히 격려되어야 할 일이지만 거두의 새로운 실패 실험의 피해는 무수한 보통 사람들이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인 경제계 거물의 신랄한 문제 제기를 중국 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옹호 의견도 적지 않다. 후시진 환구15 총편집위는 자신의 웨이보에서 마윈의 발언이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우리 사회에는 서로 충돌하고 심지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토론도 필요하다며 우리 체제가 첨예한 목소리를 격려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혁신적인 사람을 매우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이익 구조 역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은 지난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금융당국의 보수적 체질을 강력히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와이탄 금융서밋에는 왕치산 국가부주석, 이강인민은행장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서 마윈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장소에서 당국의 정책 방향을 대놓고 비판하는 대담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